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요일이고 아무튼 저는 교회를 갔다가 그 후에 이제 오늘 컨설팅 또 하나를 했는데 오늘 이제 의뢰한 선생님은 이제 그러신 거예요. 지금 초등학생 이제 교습을 하고 있는데 걔네가 이제 점점 이제 5, 6학년이 되고 이제 중학생이 되어 가는데 걔네가 학원을 끊을지 걱정이 된다. 그러면서 이제 중학교 거를 어떻게 오토로 돌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겠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의뢰를 하셨는데, 제가 의뢰를 하실 때도 그랬거든요. 중학교는 오토로 돌릴 수가 없다. 초등학교까지는 그 브랜드 프랜차이즈를 해가지고 이제 오토로 돌릴 수 있는데 중학교는 대부분 이제 중학교에서 동네 학원 다니는 애들 대부분이 이제 내신을 좀 잘 보려고 다니는 애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중학생인데 정말 특출나게 공부를 잘하고 막 이래. 그러면 과외 아니면 큰 학원을 다니지 동네 것도 공부방 물론 그 공부방이 또 인기가 있고 막 유명하고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오픈한 지 뭐 1년 남짓 뭐 그 정도 되는 이제 학원이 뭐 유명해져서 뭐 그렇게 애들이 다닐 그 공부 잘하고 뭐 이런 애들이 다닐 확률은 좀 없을 것 같고 그 반대로 약간 좀 공부를 못하고 이제 약간 내신도 좀 따기가 힘든, 그래서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도 끌려고 내신이라도 좀, 내신 시험이라도 잘 보려고 다니는 애들이 많은데, 그 내신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그 동네 학교에서 쓰는 교재를 가지고 이제 쓰는 교과서에 맞는 그런 수업을 해 주려면 이게 어떤 뭐 학원에서 만들어진 걸 그걸 가지고 돌릴 수는 없다. 이런 식으로 말했고 그 선생님이 문제은행식의 뭐 그런 시스템을 돌리고는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100% 문제은행식이지 뭔가 뭐 설명을 해주고 뭐 해석을 해주고 설명을 해주고 아니면 문법을 알려주고 이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문제은행식의 어떤 거는 하나 돌리고 계신데 아까 중학교 거로 문제 은행식으로 그런 건 돌리고 계신데 이제 그거 가지고는 안 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중학교는 그렇게 오토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리고 좀 못하는 애들, 그런 애들이 이제 들어왔을 때는 수행평가까지 봐주는 게 현실이다. 수행평가도 봐주잖아요. 저 같은 경우 수행평가도 봐주고 이랬거든요. 왜냐면 수행평가가 너무 퍼센티지가 많은 거야, 우리 동네는. 그래서 지필고사를 아무리 잘 봐도 수행평가를 망쳐버리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런데 수행평가는 여자애들이 꼼꼼하게 잘하지, 남자애들은 막 그냥 대충 보고 뭐 준비도 안 해가고 뭐 이런 애들도 많으니까. 그래서 그렇다. 그래서 중고등 가르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면서 제가 조언을 드린 건 뭐냐면, 중고등학교 거를 지금 막 공부를 해가면서 아이들을 가르치기에는 너무 힘들다. 이거는 공부를 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건 그거는 한 20대나 가능한 일이고 20, 30대 초반이나 가능한 일이지 지금 나이에는 이거는 너무 힘들다. 차라리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거를 좀 강화시켜라 이랬어요. 보니까 이 선생님이 스피킹에 특화되어 계신 분이야. 스피킹을 너무너무 잘하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리스닝하고 스피킹을 너무너무 잘하고 있고 본인이 교재를 만든 것도 있고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이 선생님은 초등학교에 이제 특화된 그런 선생님인데, 중요한 거는 5, 6학년 정도 되면 이제 말하고 막 이런 게 좀 말하고 막 이런 거에 특화되어 있는 건 엄마들이 좋아하지만, 이것도 4학년 이상 되는데 막 뭐 말하기 듣기 이런 것만 시키고 이러면은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최근에
5학년 애가 학원을 그만둬가지고 그거에 이제 쇼크를 먹고 이제 중학교를 오토로 돌릴 수 있는 뭐 이런 거를 강구를 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그 분께 그랬어요. 차라리 초등부를 대대적으로 좀 모집을 하는 그쪽으로 가라. 그러니까 잘 안 되는 거를 배워서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그건 너무 에너지를 많이 쓴다. 그러지 말고 본인의 강점을 살려서 초등학교 더 좀 아래쪽으로, 그 아래쪽으로, 초등학교 1학년 아래쪽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안 다니는 애들을 어떻게 다니게 하려고 애를 쓰고 이런 거보다 이미 다니고 있는 애들을 좀, 이미 다니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1년 이상 다니고 있는 엄마들은 이 선생님을 믿으니까 이렇게 다니는 거일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걔네도 다른 과목을 할 필요성도 느끼고 있고, 그러면 이미 다니고 있는 그 엄마들을 설득해봐라. 좀 이미 다니고 있는 아이들을 한번 이용을 해봐라. 그래가지고 이제 생각한 게 수학하고 국어를 같이 좀 어떻게 좀 해봐라. 수학하고 국어를. 예, 그리고 학년은 한 초등학교 1학년이나 7살서부터 한 4, 5학년까지 이렇게 해라. 근데 요즘에 애도 별로 없고 뭐 이런 상황에서 초등으로 갈수록 돈을 더 많이 쓰거든요. 중고등으로 갈수록 돈을 좀 더, 이제 중고등으로 갈수록 이제 똑똑하고 이런 애들은 부모가 투자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공부하고는 거리가 먼 이런 애라고 부모가 느끼면 이제 돈을 안 써요. 근데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이런 애들은 부모님들이 꿈을 꾸고 있는 이런 첫 단계를 시작하는 이런 단계이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아직은 포기를 안 하니까. 예, 그래가지고 제가 차라리 공부방 형식으로, 국영수 공부방. 그러니까 초등학교는 여러 가지 과목을 가르쳐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 공부방에서는. 그래서 공부방 쪽으로 좀 해보시라고 권유를 해드렸어요. 공부방. 그리고 초등학교 완전히 요즘에 초등학교 완전히 초반, 뭐 초등학교 1, 2, 3 뭐 요런 애들, 아니면 7살 뭐 1학년 2학년 뭐 요 정도 되는 아이들을 중심으로 요즘 뜨고 있는 그 브랜드가 뭐냐면 다비수예요. 다비수. 저도 아는 선생님이 다비수를 이제 한다고 하셔가지고 이걸 갖다가 그 선생님이 유튜브를 하세요. 그래서 유튜브로 이걸 이렇게 푸는 방법을 이렇게 쇼츠로 막 올렸는데, 구독자가 막 20명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쇼츠 올린 거는 막 몇만 명, 몇천 명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달도 안 돼서. 그런 거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쇼츠를 보는 것을 이제 좋아하는데, 저도 그 쇼츠를 몇 번 들여다보고 그대로 제 딸한테 가르쳤거든요. 제 딸이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어떤 게 문제냐면, 저 때는 주산학원이라고 있었어. 초등학교 애들이 다 주산학원을 다녔어. 초등학교 애들이 다닌 게 주산학원, 피아노학원, 태권도학원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이 주산학원을 다니면 이게 확확 돌아가지고 암산이 너무너무 잘 돼. 막 세 자리 숫자, 네 자리 숫자까지 막 암산이 막 돼. 지금도 그래서 엄청 막 세 자리 숫자 정도까지는 막 암산이 막 되고, 그래서 동계산을 막 잘해. 나는 그냥 머릿속에 주판알이 딱 그려지면서 엄청나게 잘 돼. 그런데 그거를 주산을 배우지 않은 내 딸한테 가르칠 수는 없더라고. 그리고 나는 그게 완전히 주산이 어렸을 때 다닌 그게 완전히 내 속에 완전히 체득돼가지고 그냥 아는 거지만 어떻게 설명도 못 하겠는 거야. 내 그 딸한테. 그런데 이 다섯 가지는 더하고 빼고 이게 암산으로 되더라고. 그리고 열 안에서도 더하고 빼고 이게 암산으로 되더라고. 그런데 10이 넘어가면 이게 10이 넘어가면 푸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거를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 너무너무 고민을 하고 막 이랬는데, 그래가지고 막 그것 때문에 막 기도도 하고 이랬다니까. 근데 우연히 그 다비수하는 그 선생님을 알게 돼가지고 그 선생님이 올린 그 쇼츠를 봤는데, 이렇게 하니까 모든 걸 10으로 맞추거나 5로 맞춰서 그 이후에 뭐 빼고 더하고 뭐 이렇게 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대로 제 동생이 아니라 제 딸한테 가르쳤더니, 얘가 이해를 하면서 좀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난 다비수가 참 좋다. 그러니까 다비수로 하니까 얘가 수학을 이해를 하고 좋아하고 뭐 이렇게 됐거든요. 제가 이제 가르쳐가지고. 그래가지고 좀 다비수를 어떻게 그러니까 다비수로 초등학교 저학년만 어떻게 가르치는 뭐 이런 걸 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아무리 이게 늘어나 봐야 5학년을 넘지 않게 그냥 그렇게 세팅을 해라. 7살에서 한 5학년 그 정도로 세팅을 해서 공부방처럼 해라. 그래서 국영수를 가르쳐라. 그러면서 요즘에 국어가 있잖아요.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요즘에 국어가 정말 어렵고, 국어가 정말 중요한 게, 국어가 모든 교육의 근간이에요. 근간. 요즘에 초등학교 1학년 그 국어가 어떠냐면, 한 10줄 읽어. 한 10줄 읽고 한 2문제 풀어.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요즘에 다 유튜브 보고 막 애들이 그냥 막 영상 뭐 이 세대이기 때문에 그 10줄을 못 읽어. 못 읽어 내려가. 허걱해. 근데 그게 초등학교 1학년 1학기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한 10줄 읽어, 그리고 2문제 풀어. 한 8줄 읽어, 그리고 1문제 풀어.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뭔가를 선생님이 막 배워야 한다는 생각을 접고, 매일매일 국영수를 하는 시간 동안 애들 옆에서 그들과 함께 있어준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초등학교 뭐 1학년이 어른인데 그게 뭐가 어렵겠어. 그러니까는 틀린 거는 이렇게 뭐 설명을 해주고, 뭐 말의 뜻이나 뭐 이런 걸 설명을 해주고 그러면 되거든요. 그리고 요즘에는 하루 한 장 시리즈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장을 하는 거야. 근데 하루 한 장인데 B4 용지 큰 거로 한 장이에요. 앞뒤로. 그러니까 이거를 A4 용지로 이렇게 하면 이게 4바닥이 되는 거야. 4바닥. 하루에 4바닥만 풀면 되는 거야. 국어도 그렇고 뭐 영어도 그렇고 수학도 그렇고 다 그래. 다 하루 한 장 시리즈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애들을 뭐 공부방에 맡기는 엄마들 자체가 본인이 시간이 없어서 걔를 끼고 앉아서 그걸 못 해주는 엄마들이지, 그걸 못 가르쳐서 공부방에 넣는 엄마들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그걸 가르칠 수 있다. 누구나 조금만 생각하면 가르칠 수 있다. 조금만 아침에 일어나서 조금만 그거 들여다보면 충분히 가르칠 수가 있다. 초등학교 뭐 1학년 애가 얼마나 어려운 걸 하겠어요. 7살짜리가 얼마나 어려운 걸 하겠어. 그러니까 지금 잘 모르는 막 중학교, 고등학교 이거를 새삼스럽게 새로 공부를 해서 이거를 팔려고 하지 말고, 초등학교를 완전히 전문화 해가지고 초등 영어만 하는 게 아니라 초등 그 국영수 공부방 요거를 좀 운영을 해라. 모르긴 몰라도 선생님이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이거 가르치는 거 배워가지고 가르치는 거보다 이게 훨씬 선생님이 잘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코치를 해 줬거든요. 그리고 장점이 뭐냐면 그 선생님이 미국 사람들을 아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그래서 그 선생님이 그 공부방을 하면서 막 미국 친구들이 놀러 와서 애들하고 같이 이렇게 프리토킹 하면서 막 놀아주기도 하고 그런 것도 하고, 심지어 뭐 할로윈데이 날에는 어디 큰 공원 빌려가지고 미국 친구들, 본인 친구들 불러가지고 그 미국 친구들의 자녀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녀들 하고 같이 애들을 막 놀게 했다는 거예요. 영어만 쓰게 하면서. 예, 그러니까 그게 그 선생님의 강점이거든요. 강점. 영어 회화를 아주 잘한다. 그 다음에 미국인 친구들이 많다.
그 자녀들도 많다. 그래서 무슨 1년에 한 2번 정도는 공원에서 피크닉 같은 거, 같이 가면서 그 안에서 외국 애들이랑 이렇게 노는 거, 본인의 친구들의 자녀들이랑 놀게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좋다, 굉장히. 그러니까 이런 거 참 아이디어 좋다. 제가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좀 초등 중심으로 좀 이렇게 좀 돌리고, 중고등을 새로 공부해서 이거 배우는 것보다 차라리 초등 저학년 공부방 수학, 그것도 다비수 수학, 뭐 국어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국영수 이렇게 하루 세 과목을 한 2시간 정도에 세팅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영어 하나만 해도 엄마들이 비싸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겠느냐 막 그런 식으로 말을 하셔가지고, 그거는 선생님 생각이다. 어차피 여기서 영어 배울 때는 다른 데서 수학 배우고 국어 학원도 다니고 수학 학원도 다니는 거지, 얘가 영어만 다니는 애는 아니다. 그리고 제발 본인이 그 엄마의 마음을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선생님은 그냥 말을 해라, 말을. 이렇게. 이제 영어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국영수 다 공부방으로 가르칩니다. 그래서 영어만 배우셔도 되지만 국어하고 수학도 배우셔도 됩니다. 예, 이렇게 그냥 말만 해라. 그래서 여기서 배울지 안 배울지를 결정하는 건 그들의 몫이다. 그들의 몫. 여기서 배울지 안 배울지를 결정하는 건 그들의 몫이지. 선생님은 그냥 알려만 주는 사람이다. 그렇다고 뭐 그들이 선생님 말을 안 따른다고 해서 뭐 선생님이 뭐 그들한테 뭐 뭐라고 할 것도 아니고, 그냥 선생님은 단지 그냥 알려주는 사람의 역할만 하고, 그냥 기분, 걱정하지도 말고 그냥 기분 좋게 있어라. 그러니까 결정은 그들의 몫이지 선생님의 몫이 아니다라고 말을 해줬고, 그런데 언젠가 이런 학생이 있었다. 어떤 학생이 있었냐면 그 영어를 나한테 배우는데도 이게 한 달 꼬박꼬박 돈을 잘 내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밀려서 내기도 하고 막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마치 꼬박꼬박 그 때가 되면 참 잘 내는 사람들은 선생으로서 어떤 느낌을 받냐면, 이거 뭐 학원비 낼 여력이 충분한 사람들이구나, 넉넉한 사람들이구나, 이런 인상을 받잖아요. 그런데 학원비 낼 때가 됐는데도 막 딜레이 되고 하다가 막판에 막 이렇게 억지로 이제 이렇게 해서 내고 또 내고 뭐 이런 느낌으로 돈을 이제 학원비를 내는 사람들은 선생님이 어떤 식으로 느끼냐면, 학원비 내는 여력이 좀 빠듯하신가 보다,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예전에 정말 학원비를 정말 이렇게 내가 생각할 때 빠듯하게 내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가진 애가 있었는데, 하루는 여름방학 때 한 달 쉰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쉬냐니까, 미국에 뭐 어디 아무튼 뭐 무슨 프로그램으로 미국, 그러니까 어학 연수 같은 거야. 한 달짜리 여름 방학, 영어 캠프, 뭐 어학 연수 뭐 이런 거. 이런 걸 가는데 한 달을 갔다 오는데 돈 1,000만 원 정도 나가더라고. 그런데 그거를 보낸다는 거야. 그래서 그때 내가 속으로 뜨아 했잖아. 와, 이 사람들 진짜, 응? 진짜 그렇게 돈 1,000만 원을 들여서 외국에 이렇게 영어 캠프 뭐 이런 걸 보내. 그러면 과연 돈 저 가치를 할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와, 그동안 영어 캠프 보낼 그런 돈이 있었는데 그거보다 정말 몇십 분의 1밖에 안 되는 그 학원비 내는 걸 그렇게 딜레이 시키고 막 이랬다는 거야. 뭐 현타가 오더라고 그때.
현타가 오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내가 그때 또 깨달은 게 뭐냐면 돈이 없어 보이고 있어 보이고 그거를 네가 판단을 하지 말아라. 그걸 판단을 하지 마. 저 사람은 돈이 있어 보이니까 이런 프로그램 특강하니까 그거를 들으세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하지도 말고. 그러니까 돈이 많아도 교육에 돈을 안 쓰는 사람이 있고 돈이 진짜 없는데도 교육에 돈을 쨍빛을 내서라도 쓰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거는 겉모습 보고도 모르고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inform. 말해라. 알려주기만 해라. 알려준다고 그게 뭐 나쁜 짓은 아니잖아. 그리고 결정은 그들이 하게 만들어라. 예, 이런 식으로. 그때 그걸 깨닫고 이제 그렇게 학원을 운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뜻하지 않게 정말 넉넉해 보이는 그 애들인데도 특강 같은 건 그냥 우린 됐습니다. 이런 집도 있고 정말 빠듯해 보이는 이런 느낌의 애인데도 모든 특강을 듣는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을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 이런 사람을 태도나 분위기 이런 거를 보고 판단하지 말고 무조건 우리 학원을 다니는 애가 있으면 무조건 그 특강에 대해서는 한두 번은 말을 해주자. 아무리 돈이 없어서 특강을 못해 보이는 그런 애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도 알려는 줘. 알려는 줘. 그건 어려운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먼저 섣불리 판단하지 말아라. 뭐 이런 말을 살짝 해드렸습니다. 예. 예, 아무튼 오늘도 참 내가 어제 토요일 날 되게 바쁘게 지냈거든요. 컨설팅 때문이 아니라 아무튼 그 교회에서 좀 바쁘게 지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노느라고 만난 거지 뭐. 그러니까 가족들끼리 만나고 뭐 이런 거니까. 그래서 오전에 커피 한 잔 마시고 오후에 커피 한 잔 마시고 밤에 저녁 때 또 커피 한 잔 마셨다고. 그러면 일반 카페에서 파는 거니까 이게 투샷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6샷을 먹은 거야. 그래서 그런지 어젯밤에 진짜 잠을 한 잠도 못 잤어. 한 잠도. 그러니까 잠을 한 잠도 못 잔 상태에서 오늘 엄청 힘든 거야. 힘든 와중에 또 컨설팅을 한 거지. 예, 아무튼 뭐 오늘도 컨설팅을 해서 이제 요런. 근데 컨설팅을 막 할 때 그동안 있었던 일 뭐 말하시고 그동안 본인이 이런 식으로 운영을 했다 말을 하시고 막 이렇게 쫙 듣고 나서 또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러는데 둘 다 몰입이 돼가지고 진짜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그리고 피곤한 줄도 몰랐고. 예, 아무튼 오늘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